마침내 렐프는 불길을 그치고 소라를 든 한 손을 늘어뜨린 채 얼굴을 무릎에 묻으며 앉았다. 메아리 소리가 사라지자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정적이 흘렀다. 모래사장의 금강석처럼 어른거리는 열기에 아지랑이 속에서 시커먼 것이 다가오고 있었다. 렐프가 제일 먼저 그것을 보고 골똘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모두들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자 그 움직이는 것은 신기루를 벗어나 뚜렷한 모래사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새까만 것이 그림자만은 아니고 대개 옷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이상 야릇한 옷을 입고 두 줄로 나란히 서서 대충 보조를 맞추어 행진하고 있는 일단은 소년들이었다. 그들은 반바지나 셔츠나 다른 옷가지들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러나 저마다 은빛 배지가 달려있는 사각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들의 몸뚱이는 목에서 발목까지 왼편 가슴에 은 십자가가 달려있는 검은 망토로 가려져 있었고 목에는 해무 종이 장식 같은 술이 되어져 있었다. 열대의 무더위, 비행기에서의 강하, 먹을 것 찾기, 그리고 자결하는 모래사장에서의 땀나는 행진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갓 씻어놓은 오얏같이 짙은 자줏빛이 되었다. 그들을 지휘하는 소년도 같은 복장이었으나 배지만은 황금빛이었다. 일행이 고대를 10야드쯤 남겨놓았을 때 그가 구령을 불러 일행은 행진에 멈췄다. 그리고 뗀뼈 속에서 헐떡거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동요하였다. 소년 자신이 다가와 망토를 날리며 화강암 고대로 뛰어올라와 찬찬히 응시했으나 그에게는 거의 칠흑 같은 어둠 뿐이었다. 나팔을 불던 분은 어디 계세요? 그가 햇볕에 눈이 보이지 않음을 깨닫고 렐프가 대답해 주었다. 나팔 불던 어른은 없어. 내가 본 거야. 소녀는 가까이 다가와 온통 상을 찡그리고서 렐프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무릎에 담황색 소라를 받쳐놓고 있는 금발의 소년만을 보고서는 미흡한 모양이었다. 그는 획 몸을 돌렸다. 검은 망토가 빙 돌았다. 그럼 배는 없단 말이냐? 펄럭이는 망토 속에서 드러난 그의 몸집은 키가 크고 깡마른 것이 뼈대가 굵었다. 검은 모자 밑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은 붉은 빛이었다. 구겨지고 주근깨가 있는 못생긴 얼굴이었으나 어수룩한 구석은 없었다. 이 얼굴에서 엷은 푸른색의 두 눈이 쏘아보았다.
그 눈은 실망하여 막 노여운 기색을 보이려 하고 있었다. 여기 어른은 한 사람도 없냐? 렐프는 그의 등에다 대고 말하였다. 없어. 우리는 회합을 갖고 있는 중이야. 와서 한몫 끼도록 해. 망토를 걸친 일행은 밀집 대형에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키가 큰 소년이 그들을 보고 외쳤다. 성가대원, 가만히 서 있어. 진력이 나면서도 고분고분히 성가대는 다시 대우를 짓고 폭양 속에 동요하며 서 있었다. 그럼에도 몇 아이들이 가냘픈 항의를 하였다. 그러나 메리듀, 제발, 메리듀. 우리는 네 이상. 그러자 한 소년이 모래 위에 쓰러져서 대원에 흩어졌다. 그들은 쓰러진 소년을 화강암 고대 위로 들어다가 뉘었다. 눈을 동그랗게 뜬 메리드는 이를 그르친 중에서나마 할 일을 했다. 그럼 좋아. 앉아. 걔는 내버려두고. 그렇지만 메리듀, 저 녀석은 언제나 졸도를 잘해. 하고 메리듀는 말하였다. 지브롤터에서도 그랬고 아디스에서도 그랬어. 아침 기도 때는 선창을 할 때 넘어지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들 성가대 얘기가 나오자 성가대원들이 킬킬거렸다. 그들은 십자형을 나무줄기 위에 검은 새처럼 내려앉아 흥미있게 렐프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돼지는 아무에게도 이름을 묻지 않았다. 제복 우월성과 메리디의 음성에 준비 없이 담겨있는 권위에 야코가 죽은 것이다. 그는 렐프의 그림자 쪽으로 비실비실 물러가서 부지런히 안경을 닦았다. 메리드는 렐프에게 몸을 둘렀다. 어른들은 아무도 없니? 없어. 메리드는 나무줄기 위에 걸터 앉아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지. 렐프의 그림자 쪽에 가서 안심이 된 돼지가 소심하게 말했다. 그래서 렐프가 회합을 연 거야. 우리가 할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말이야. 우린 이름은 알아두었어. 저 애는 존이고 저기 둘은 쌍둥이로 샘과 에릭이야. 누가 에릭이지? 너냐? 아니야? 네가 샘, 내가 샘이야. 그리고 난 에릭. 모두 자기 이름을 대는 게 좋겠어. 하고 렐프가 말했다. 내 이름은 렐프야. 우린 되게 이름을 대었어. 돼지가 말했다. 방금 말이야. 어린이 이름을 말이지? 하고 메리듀가 말했다. 잭이라고 어린이 이름을 댈 게 뭐야? 내 이름은 메리듀야. 렐프는 잽싸게 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자기 결심이 서 있는 녀석이구나 싶었던 것이다. 그럼 하고 돼지가 말을 이었다. 저기 저 애는 내가 잊어버렸는데 너는 말이 너무 많아 하고 잭 메리두가 말하였다. 이 좀 닥쳐 뚱뚱보야. 무슨 소리가 터졌다.
뚱뚱보가 아냐 하고 렐프가 소리쳤다. 저 왜 본 이름은 돼지야. 돼지, 돼지. 야, 돼지. 굉장한 웃음보가 터지고 아주 어린 꼬마들까지도 배꼽을 쥐었다. 순간 소년들은 돼지를 따돌린 채 합심이 되었다. 그는 얼굴이 상기된 채로 고개를 숙이고 다시 안경을 닦았다. 마침내 웃음소리가 거치고 이름 대기가 계속되었다. 성가대원 가운데서 몸집은 잭 다음이지만 털털하고 언제나 싱글거리고 있는 소녀는 모리스였다. 속으로 몹시 사람을 피하고 비밀을 간직한 듯 남과 어울리지 않으며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호리호리하고 새침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로저라고 중얼거리고는 다시 말이 없었다. 그 밖에 필, 로버트, 헤럴드, 헨리, 기절했던 성가대원이 야다수 줄기에 기대어 앉아서는 렐프를 보고 보일 듯 말 듯이 미소 짓더니 자기 이름은 사이먼이라고 말하였다. 잭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조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돼.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났다. 꼬마 중에 하나인 헨리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 닥쳐 하고 렐프가 멍하니 말하였다. 그는 소라를 집어들었다. 내 생각 같아선 이를 결정할 대장을 내야 할 것 같아. 대장. 내가 대장이 돼야 해. 하고 으스대며 잭이 말하였다. 승원 소속 특대생 성가대원이자 지휘자니까 말이야. 나는 샤프 C조도 노래할 수 있어. 다시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났다. 자, 그럼 하고 잭이 말했다. 그는 머물거렸다. 얼굴이 검은 로저가 마침내 몸을 뒤척이더니 서슴지 않고 말했다. 우리 선거를 하자. 옳소. 내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선거를 하자. 이 선거 장난은 소라만큼이나 모두의 마음에 들었다. 잭은 항의를 하기 시작했으나 좌중의 고함 소리는 대장을 곤란해자는 일치된 의견에서 박수갈채로 렐프를 선출하자는 것으로 변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성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보여준 것은 돼지였고, 한편 누가 보아도 지도자다운 소녀는 잭이었다. 그러나 앉아있는 렐프에게는 그를 두드러지게 하는 조용함이 있었다. 몸집이 크고 매력있는 풍채였다. 뿐만 아니라 은연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소라였다. 그것을 불고 그 정교한 물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강한 고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는 별난 존재였던 것이다. 소라를 가진 얘가 좋아.
랄프, 랄프. 나팔 같은 것을 가진 애를 대장으로 삼자. 랄프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자, 그럼 잭이 대장이 되길 바라는 사람은? 따분한 듯 순종하면서 성가대원들이 손을 들었다. 내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성가대원 이외엔 되지만 빼고 모두 단박에 손을 들었다. 그러자 돼지도 마지못해 손을 위로 들었다. 렐프는 세어보았다. 그럼 내가 대장이야? 소녀는 일단이 박수를 쳤다. 성가대원들도 박수를 쳤다. 분해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잭 얼굴에 주근깨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박수 소리가 울리는 동안 그는 벌떡 일어섰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주저앉았다. 렐프는 무엇인가를 제공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잭을 건너다 보았다. 물론 성가대는 네 소속이야. 성가대는 군대로 사물수가 혹은 사냥부대로. 그들은 잭의 얼굴에서 홍조가 가셨다. 렐프는 조용히 하라고 다시 손을 저었다. 잭은 성가대를 맡아보는 거야. 성가대는 네 생각엔 뭐가 됐으면 싶으냐? 사냥부대. 잭과 렐프는 좋아하는 빛을 감추며 마주보고 빙그레 웃었다. 다른 아이들도 신나게 떠들어댔다. 잭이 일어섰다. 성가대원, 망토를 벗어놔. 수업이 끝났을 때처럼 성가대원들은 일어나서 제재거리며 풀밭 위에 검은 망토를 쌓아놓았다. 잭은 자기 것을 렐프 곁에 있는 나무줄기 위에 놓았다. 그 회색 반바지는 땀에 젖어 찰싹 몸에 늘러붙었다. 렐프는 탐복하듯 반바지를 힐끗 쳐다보았다. 렐프의 눈길을 보고 잭은 설명하였다. 나는 사방의 바닥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 언덕을 넘어가려고 했어. 그러나 네 소라 소리를 듣고 이리 온 거야. 렐프는 미소를 짓고 조용히 하라고 소라를 쳐들었다. 자, 다들 들어. 이것저것 생각해내자면 시간이 좀 있어야겠어. 곧장 뭘 해야 할지 당장 정할 순 없어. 만약 여기가 섬이 아니라면 우리는 곧 구조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선 여기가 섬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야겠어. 각자 여기에 남아서 기다려야 해. 다른 데로 가버려선 안 돼. 셋이서. 많이 가면 혼란이 생겨 서로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셋이서 탐험을 해서 알아낼 테야. 내가 가고 잭과 그리고 그는 골똘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곤란할 머릿수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리고 사이먼 둘레의 소년들이 킬킬거렸다. 그도
웃음을 띠면서 일어섰다. 기절하였을 적의 헬쑥함이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는 깡마르고 생기 있는 소년이었다. 아무렇게나 시커멓게 내려뜨린 더벅머리 밑에서 눈길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렐프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나도 가겠어. 그리고 나도. 잭은 꽤 큰 칼집이 달린 창칼을 뒷전에서 획 빼내더니 나무 줄기에 찍어 넣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쓰러졌다. 돼지가 몸을 움직였다. 나도 가겠어. 렐프가 그에게로 향했다. 넌 이런 일엔 쓸모가 없어. 그래도 넌 필요하지 않아. 하고 잭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셋이면 넉넉해. 돼지의 안경이 번뜩 빛났다. 그는 소라를 찾아냈을 때도 나는 그와 함께 있었어. 아무도 없었을 때도 나는 그와 함께 있었다. 잭도 다른 누구도 모두 거들떠보지 않았다. 모두들 흩어졌다. 렐프와 잭과 사이먼은 고대를 뛰어내려 모래사장을 따라서 웅덩이를 지나 걸어갔다. 돼지는 툴툴거리면서 그들 뒤에서 얼씬거렸다. 사이먼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의 머리 너머로 얘기를 건넬 수가 있잖아. 하고 렐프가 말했다. 새 소녀는 보조를 맞추었다. 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기 위해선 사이먼은 이따금씩 다리를 질질 끌고 걷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참 만에 렐프는 걸음을 멈추고 돼지를 돌아보았다. 이봐. 잭과 사이먼은 못 본 채 하였다. 그들은 계속 걸어갔다. 너는 따라오면 안 돼. 돼지의 안경이 다시 흐려졌다. 이번엔 굴욕감으로. 너는 딴 얘들에게 얘기를 했어. 내가 그렇게 일렀는데도. 그의 얼굴은 상기되었고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대체 무슨 얘기야? 돼지라고 부르는 건 말이야. 딴 아이들이 나를 돼지라고 부르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했어. 그래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곧장 떠벌렸지. 침묵이 흘렀다. 보다 이해성을 가지고 돼지를 바라보던 렐프는 돼지의 기분이 상하고 기가 꺾였음을 보았다. 사과를 할까, 더 창피를 줄까 하고 렐프는 망설였다. 뚱뚱보보다는 돼지가 나아. 마침내 진정한 지도자답게 렐프는 서슴지 않고 말하였다. 어쨌든 네 기분이 언짢다면 미안하게 됐어. 돼지. 넌 돌아가서 이름이나 알아둬.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자, 그럼. 그는 돌아서서 두 소년 뒤를 다른 박질 쳐 갔다.
돼지는 서 있었다. 분노 홍조가 그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는 화강암 고대로 돌아갔다. 새 소녀는 모래사장을 기운차게 걸어갔다. 썰물 떼어서 해초가 흩어진 모래사장에는 흡사 길처럼 단단한 가닥이 한 줄기 뻗쳐 있었다. 그들의 머리와 풍경 위로는 일종의 신비스러운 마력이 떠돌고 있었다. 그들은 그 마력을 의식했고 그 때문에 행복하였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신나게 웃었다. 그리고 남의 얘기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떠들어댔다. 햇살이 눈부셨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 랄프는 물구나무를 섰다가 내려왔다. 모두 웃기를 그치자 사이먼은 수줍은 듯이 랄프의 팔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웃음보를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가자. 하고 곧 잭이 말하였다. 우린 탐험가야. 우리는 성 끝까지 가자. 하고 랄프가 말하였다. 그리고 그 구부러진 구석을 조사해보는 거야. 여기가 섬이란 말이지. 이제 오후도 기울 무렵이라서 신기루도 얼마간 가라앉았다. 섬은 맨 끝은 이제 성연하게 드러나서 요술에 걸려있는 듯이 흐릿해 보이지는 않았다. 예의 네모진 바위덩어리가 솟아있고 그 거대한 바위덩어리는 초호 한가운데까지 툭 삐져나와 있었다. 바다새들이 그 위에 집을 짓고 떼지어 있었다. 분홍색 과자 위에 설탕을 입힌 것 같군 하고 랄프가 말했다. 맞닿아 있는 모퉁이는 못 보겠는데? 하고 잭이 말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말이야. 그저 완만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 바위가 더 험해지고. 랄프는 눈 위에다가 손을 대고 산 쪽으로 난 가파른 벼랑의 톱날 모양의 윤곽을 쳐다보았다. 이쪽 모래사장은 그들이 보았던 단 어떤 곳보다도 산과 인접해 있었다. 여기서 산에 올라가 보자 하고 그는 말했다. 아마 여기가 제일 오르기 쉬운 코스일 거야. 분홍색 바위는 많지만 수풀이나 덤불은 적어. 자, 가자. 새 소녀는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어떤 알지 못할 힘이 이들 네모난 바위들을 비틀고 내려부숴 그들은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간혹 아래쪽으로 줄어들면서 겹겹이 쌓여져 있었다. 이곳 바위의 일반적인 특색은 비스듬한 바위 덩어리가 포개어져 있는 분홍색 벼랑이었다. 그 위에 다시 몇 겹이 포개어져 있어 분홍색이 고리 모양으로 얽혀있는 숲속이 덤불 사이로 빠져나온 아슬아슬한
바위 더미가 되어 있었다. 분홍색 벼랑이 땅바닥에서 솟아있는 곳엔 이따금 꼭대기 쪽으로 꾸불꾸불 난 좁다랗고 밟혀 다져진 길들이 있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 쪽으로 돌리고 덤불에 반은 묻힌 채 그 길을 따라 가까스로 나아갔다. 이 길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잭은 걸음을 멈추고 얼굴을 땀을 닦았다. 렐프는 숨을 헐떡이며 그 곁에 섰다. 사람 때문에? 잭은 고개를 저었다. 짐승 때문이야? 렐프는 나무 밑의 캄캄한 곳을 골똘히 살펴보았다. 수풀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자, 가자. 바위 등성이의 가파른 곳을 올라가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만 다음 길을 잡기 위해서 때때로 잔 나무덤불 사이로 뛰어드는 것은 힘들었다. 이곳은 덩굴의 뿌리와 줄기가 굉장히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소년들은 휘기 쉬운 바늘처럼 그 사이를 뚫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길잡이는 갈색의 땅바닥과 나뭇잎 사이로 간간히 비치는 햇살을 제외하면 경사의 추세뿐이었다. 즉, 덩굴로 장식된 이 구석이 저 구석보다 더 높은가 낮은가를 판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올라갔다. 이 덤불 속에 갇힌 아마도 가장 몸다는 순간에 렐프는 반짝이는 시선을 다른 소년들에게 보냈다. 신난다! 멋있다! 최고다! 그들이 즐거워한 까닭은 분명치가 않았다. 세 소년은 모두 땀을 뻘뻘 흘렸고 외양은 말이 아니었으며 기진맥진해 있었다. 렐프는 몹시 생치기가 나 있었다. 덩굴은 그들의 넓적다리만큼이나 굵직굵직했고 간신히 빠져나갈 굴밖에 없었다. 렐프는 시험삼아 소리를 쳐보았으나 귀를 기울여도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건 진짜 탐험이야 하고 잭이 말하였다. 지도를 그려야 하는 건데 나무 껍질이 새겨서 그 속에 검은 칠을 해놓으면 좋겠는데 하고 사이먼이 말하였다. 짙은 그늘 속에서 다시 반짝이는 눈들이 엄숙하게 마주쳤다. 신난다! 멋있다! 물구나무를 설 만한 장소가 없었다. 그래서 렐프는 사이먼을 때려눕히는 신용을 해서 신나는 감정을 표시했다. 곧 그들은 어둠침침한 속에서 덮쳐가지고 즐거운 듯 일렁였다. 따로따로 떨어지자 렐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또 올라가야지. 다음 벼랑을 이루고 있는 분홍색 화강암은 덩굴이나
나무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걸음으로 길을 올라갔다. 다시금 이 길은 좀 더 트인 수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가 펼쳐진 것을 일별할 수가 있었다. 수풀이 튀어 햇볕도 비쳤다. 햇볕은 어둡고 축축한 무더위 속에서 그들의 옷을 한박 적셨던 땀을 말려주었다.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지 않아도 분홍색 화강암을 기어오르기만 하면 꼭대기에 당도할 것 같았다. 좁다란 오솔길 사이에 뾰족뾰족한 바위 부스러기 위로 해서 소년들은 길을 잡아갔다. 저것 봐! 저것 봐! 이 섬 끝 위로 부서진 바위들이 높다랗게 굴뚝처럼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잭이 기대어 있던 굴뚝 같은 바위 하나는 그들이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자, 가자. 그러나 그건 꼭대기로 가자는 소리가 아니었다. 정상을 공격하기 전에 세 소년들은 이 바위의 도전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바위는 크기가 소형 자동차만 하였다. 영차! 앞뒤로 흔들어 가락에 맞추어서 영차! 시계추처럼 세게 흔들면 되는 것이다. 세게, 세게, 세게. 최후의 균형을 주고 있는 저 끝을 돌파하는 것이다. 세게, 더 세게. 영차. 큰 바위는 꾸물거리더니 한 발가락에 균형을 잡고 있다가 다시는 주저하지 않을 것을 작정하고 공중에 떠올랐다가 떨어져 부딪히고는 굴렀다. 그리고 우르릉 소리를 내며 공중에서 뛰고 숲을 위에 떨어져 깊은 구멍을 내었다. 메아리가 치고 새들이 날았다. 흰색, 분홍색의 먼지가 떠돌고 저 아래쪽의 수풀이 노한 맹수가 지날 때처럼 떨었다. 이어 섬은 조용해졌다.